1974년 한국필름보관소로 뿌리를 내렸다. 한국 영화와 영상 자료를 국가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기관.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와 시나리오, 포스터, 영화 제작 과정에서 파생되는 주요 자료를 수집한다. 영상자료원 영화박물관 주변은 영상 컨텐츠 관련 많은 기업이 어깨를 맞대고 있다. 그 중심에서 만난 영상자료원과 영화박물관. 우리나라 영화 르네상스 시대를 함께해온 영화와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만화가와 그의 만화를 만난다. 우리나라의 영화는 언제부터 있었고 최초의 영화는 무엇이었을까? 1919년 의리적 구트라는 영화로 단성사에 상영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감독이 된 김도산. 충무로에서 태어나 악역에 능한 배우로 영화 연출까지 했던 숙명적인 영화인이었다. 연극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심파극으로 공연하던 의리적 구트를 연쇄극으로 만들기로 결심. 연극 입장료 40전보다 비싼 1원을 받았으나 연일 10,000원으로 영화가 크게 성공한다. 김도산은 자신이 연출한 의리적 구트라는 영화로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감독으로 꼽히고 있다. (1919년)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라고 일컬어지는 의리적 구트. 본격적인 영화가 아니라 연극에 삽입된 연쇄극 형식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첫 극영화는 월하의 맹서라는 주장과 국경이라는 주장이 있다. 조선인 자본에 조선인 스텝만으로 제작된 최초의 영화는 장화홍련전. 연쇄극은 영화로선 불완전한 형식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의 기점으로 인정되고 있다. 연쇄극의 양식적 특징인 초기의 심판은 새로운 물결이라는 뜻으로 전통 연극인 구파에 반하는 새로운 극 형식을 일컫는다. (1919년) 일제강점기에 탄생한 최초의 한국 영화 의리적 구토부터 2019년 세계를 사로잡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탄생까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정권 등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국 영화는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다. 엄혹한 검열과 한국 영화의 위기론을 몰고 왔던 할리우드 직배 영화. 우여곡절 많았던 한국 영화가 아시아 영화의 중심이 되었고 세계 영화 산업 5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우리나라에서 영화가 역사의 일부가 된 것은 한 세기가 훌쩍 지난 일이다. 이 과정은 근대의 형성과 함께한
한국 근현대사의 일부다. 활동 사진으로 출발한 한국 영화, 산업화에 따른 다양성 문제,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 등 안팎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영화가 말해왔고 말하고 있는 시대의 기록과 함께 그 영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우리들에겐 과제가 주어진다. 우리의 영화도 100년의 역사를 가진다. 1999년 이래 국내 영화 시장에서 50%가 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영화의 본 고장, 미국과 외국 영화 수입이 크게 제한되어 있는 중국, 인도를 제외하고는 단연 최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영화의 선전 이유를 스크린 쿼터제 유지, 안정적인 투자와 배급 체계 구축, 우수 인력의 지속적인 영화계 진출 등에서 찾고 있다. 국민의 정부 이후 크게 신장된 표현의 자유가 가장 크고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믿고 있다. 한국 영화 르네상스 시대를 함께해온 만화가 정훈이가 있다. 영화 주간지는 영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영화도 좋지만 주간지 자체도 하나의 즐거움. 그 재미의 한가운데 연재물인 정훈이 만화가 있었다. 기사와 평론이 내뿜던 문장의 화사함에 주눅들 때마다 유머러스한 정훈이 만화는 독자들을 다독여 주었다. 25년을 이어온 정훈이 만화가 막을 내렸다. 익살맞던 캐릭터 남기남, 신해박과 이별이라니. 그 이별의 아픔을 잠시 대신할 이야기가 여기 있다. 정훈이 만화의 가장 큰 특징은 단연 엉뚱함과 황당함. 관객들에게 선사하는 크고 작은 웃음 속에는 엉뚱하고 기발한 상상력이 늘 함께했다. 황당무계한 엔딩이 더해지거나 허를 찌르는 입담이 가세할 때 웃음은 무한대로 증폭되고 관객은 무장해제. 심지어 작정한 풍자 만화에서조차 비웃음과 조롱보다는 유쾌한 웃음이 앞선다. 정훈이 만화는 영화 패러디를 포장하고 있지만 작가 특유의 세심한 관찰력으로 사소한 일상이나 우리 사회의 모습을 유머러스하면서도 정감 있게 그려왔다. 약자에 대한 연민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 정훈이 만화가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었다는 평가다. 통상 패러디로 불리지만 매서운 조롱이나 독설의 기운은 정훈이 만화에 없었다. 봄날의 양지처럼 따사롭고 유유자적한 정훈이 만화의 세계는 그냥 영화의 친구였다. 굳이 해석하거나 뒤집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영화 옆자리에 쭈그리고 앉았다가 가끔씩 수작을 걸며 나름대로 즐거운 마을을 가꾸어 갈 뿐이다는
어느 기자의 그에 대한 평가다. 작가는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 글을 쓴다고 한다. 자기를 알리고 싶은 욕망, 타인이 없으면 글쓰기는 의미가 없다. 한 장의 그림으로 사람을 웃게 하든, 한 줄의 글로 사람을 울게 하든, 한마디 말로 감동을 주든, 그냥 무심코 한 행동이든 간에 가장 좋은 표현 기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어느 작가와 만화가가 만나 표현의 기술에 대한 결론은 각자 다른 듯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엔 이것이었다. 최고의 표현 기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었다. 정훈이의 만화의 또 다른 핵심은 풍자와 해악이었다. 주관적인 정답을 완고하게 주장하거나 약자를 혐오하면서 낄낄대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이슈를 파고들며 약자를 옹호하고 강자를 완곡하게 비꼬는 것. 하나를 편드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 치고 빠지는 것. 독자가 작품에 대해, 현실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것. 웃음의 진가는 심각한 이유를 뭉치면서 자꾸 생각하고 웃게 만드는 지점에 있다. 그렇다고 정훈이 만화가 적없는 착한 유머에만 머물렀던 건 아니다. 클라우드 아틀라스, 세상은 돌고 돈다. 당시 정부에 대한 신랄한 풍자로 사이다의 쾌감을 안기기도 했다. 독자들에게 촌철살인의 희열을 선사한다. 나쁜 녀석들 더 무비를 패러디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허점을 뼈때리게 비꼰 것도 그였다.
정훈이의 남자 사용 설명서는 가정의 행복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서로 보인다. 그의 남자 사용 설명서를 보자. 나는 영화를 비트는 게 아니라 아주 촌스러운 살아가는 이야기 또는 고전과 역사를 영화를 빌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는 작가의 말. 나는 생활의 관찰과 경험이 먼저고 그걸 담는 틀로 영화를 끌어온다.
특정 영화를 패러디하려는 의도로 출발하진 않는다. 설정이나 캐릭터를 따올 때도 있고 영화를 끌어들이는 정도는 매번 다르다. 영화에서 캐릭터나 내용만 비틀 수 있다는 생각은 선입견이다. 단 하나의 장치든 감독의 사연이든 갖고 가면 된다는 정훈이 작가의 말이다. (1995년부터) 지금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라 불리는 시기. 이 시기와 함께해온 주인공 남기남이 한국 영화의 특별한 순간들을 포착하여 소개하는 코너. 기남이와 함께 한국 영화의 크고 작은 역사 속으로 떠난다. 강재규 감독의 쉬리, 곽경택 감독의 친구,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 연이은 한국 영화의 성공. 1960년대, 1970년대 한국 영화 중흥기에 이어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기업들의 영상사업 참여로 대규모 투자 재원의 확보와 젊은 창의적 인재들이 등장했다. 새로운 소재나 장르에 대한 다양한 시도, 멀티플렉스의 등장, 외환위기를 통해 형성된 신토부리 정신, 한국 영화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으로 이어졌다. 국내 대기업들의 제2세대격인 여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영화관 확대에 주력했다. 한국 영화의 크고 작은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작가는 영화 내용에 영향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영화를 보지 않고 관련 정보만으로 만화를 그렸다. 아이디어를 찾는 별다른 방법은 없다고 한다. 강태공이 낚싯대 들이우듯 그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까지 기다린 적이 많았다. 이번에는 대여를 낚아야지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 불현듯 떠올라서 다 그려놓은 그림을 고친 적도 많다. 본인보다 진보적인 아내의 아이디어를 많이 빌렸다는 작가의 실토. 정훈이 작가는 대중에게 영화 패러디 작가로 알려져 있지만 영화 외 다양한 매체의 만화를 그려왔다. 창원, 마포, 일산, 파주의 작업실을 거쳐 현재는 대구의 외지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때로 운명은 우연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1995년 젊은 만화가 정훈이 제2회 영챔프 신인 만화 공모전에서 입상한 뒤 신의 20일과 인터뷰한다. 혹시 영화 패러디를 만화로 그려볼 생각 없냐는 제안이었다. 샘플 삼아 보냈는데 그게 실렸다. 그렇게 인연이 시작돼 25년이 되었다는 정훈이 작가. 신의 20일과 거의 인생을 같이 해왔다. (20대에) 시작해 50대를 앞둔 정훈이 작가. 예전만큼의 자신감도 없고 노파심이나 자기검열도 심해져 연재를 마치게 되었다는 정훈이 작가. 그의 연재는 끝났지만 남기남이나 신의 밥 같은 캐릭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당분간은 국방일보에 연재 중인 임진왜란 무명열전에 집중하고 싶다고 한다. 그의 따스한 유머가 그립다면 정훈이 만화와 뒹굴거리면 된다.